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보통 이제 명리 공부가 어느 정도 익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팔자를 보고 그냥 질문이 있는 팔자인 경우 3초 만에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게 이제 숙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면 총기를 다룰 때 장전해서 안전장치 풀고 겨냥을 해가지고 발사할 수 있는 준비까지가 몇 초에 걸리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숙련을 시키듯이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연속 화살 쏘기가 있어요. 세계에서 그런 대회도 있습니다. 뒤에다 꼽아놓고 옆에 끼고 연속으로 화살을 쏘는 속도가 시를 당겨서 그러니까 활에 먹여서 쏘는 데까지가 거의 내가 볼 때는 그 속사하는 사람 보면 1초라. 뒤에 매놓고 맨걸 땡기가 바로 쏘고 땡기가 바로 쏘는 게 1초 만에 다 쏘더라고. 근데 그건 굉장한 숙련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되는 거는 팔자를 그렇게 빨리 하는 게 꼭 좋은 거냐는 아닌데 사실은 뭐 손님 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는데 최소한 3시간에서 5시간 가는데도 마찬가지면 하루가 걸리잖아요. 근데 한 5분 만에 상담을 끝난다는 것은 굉장히 상대방 입장에서 선수가 아니면 허탈한 일이라. 하루 종일 걸리가 와가 뭐 대화는 5분밖에 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는 시간을 좀 끕니다. 다른 것도 물어보고 상담하면서 상대방이 전혀 관계없는 건데 이제 집중시키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해주는 거 그치? 그거는 쉽게 말하면 설레발이라. 가지와 관계없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그래도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좀 기부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좀 채워줘. 근데 이제 본인 자신은 여러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주를 딱 보고 질문이 들어와서 3초 만에 요거는 어떤 글자들의 문제다, 관계다는 거를 인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뭐랍니까 테크니컬하게 여유를 가지고 손님하고 여유를 부릴 수가 있어. 그래야 이제 손님 왔을 때 안 두렵다고. 여러분 이제 전화 상담 처음 해보실 때 첫날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처음이 벌써 여러분들은 다 과정이 지나서 처음이라는 게 없지만 제가 택시를 하면서 첫 손님을 태워 보니까 와 이거는 무슨 내가 뭐 항공 조종사도 아닌데 아니 제가 이제 택시를 그때 한 6개월 할 때는 뭐가 있을 때냐면은 합승이 있을 때였어요. 합법적으로. 합법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그게 합승이 안 되면 돈벌이가 안 돼. 근데 이제 첫날에 그게 바로 실행이 안 돼. 그 목적지 알고 가는데도 바쁜데 어떤 놈 손보는 게 양쪽으로 다 보여야 될 거 아이가. 그리고 대강의 손짓이 부산 같으면 직선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기 서 있는 데서 일하면 그 방향이고 또 일에 하면 뒤쪽 방향이 옆쪽 방향이고 이래서 대부분 그 수신호까지를 다 봐야 돼. 그것까지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이제 여러분이 명리를 와서 조금 빠른 시간에 익숙해지는 거에는 어떤 공부가 좀 되면 좋냐면 일주론 공부가 좀 확연히 돼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일주론 공부 여러분 다 했다 할 거야 아마. 그런데 그럼 안 했다면 다행이고 일주론 공부를 어떻게 하고 다 했다고 이야기하느냐 보통 갑자 이러면 갑자는 어떤 속성이 있다. 천간의 갑으로 보면 자는 인성이 되고 근데 갑자는 자는 뭐 좀에 더했다면 자는 음양이 바뀌니까 정인이 됐다가 편인도 됐다가 그래서 그 사람의 정기가 요렇게 저렇게 조금 변동성이 있는 거를 융통성이라 할 수도 있고 다양성이라 할 수도 있고 변덕적이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을 깔고 있으니까 도덕적 관념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뭐 팔자로 보면 욕지 아닙니까? 생욕이 되니까 욕지를 깔고 있으니까 직업적으로 본다면 의료, 세무, 세탁 뭐 이런 명리를 빨리 감명하는 방법 질문이 들어왔을 때 3초 만에 어떤 문제다 까지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공부는 집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일주론 공부인데 이제 문제는 일주론의 공부가 여러분이 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둑으로 따지면은
이제 뭐 한 10급 급수로 따지면 12급 이래 되는 9급, 8급 이 정도 되는 것까지 하고 말아버린다고. 일주론 공부는 사실은 갑자 하나만 가지고 해서도 어쩌면 명리 공부가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를 일주론으로 공부할 때 천간에 갑이 갑을 만날 때, 갑이 을을 만날 때, 갑이 경을 만날 때 다 하잖아. 다 해야 이게 일주론의 제대로 된 공부라고. 일주만 있는 놈이 어디 있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자도 뭐 다 봐야 될 판에 그 한 주인 네 기둥 중에 한 기둥만 가지고 갑자가 어떻다 아무리 공부해갖고 여러분 갑자 을축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갑자를 공부할 때 처음에 그게 일주일이 걸리더라도 갑에 다른 글자가 언제든지 중복될 수 있잖아.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갑자가 있는데 갑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나? 갑자가 있는데 을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지에도 자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갑자에서 자가 들어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의 온전성이 강조되는 것 같아도 같은 글자들끼리는 얽히고 설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왜곡이에요. 손오공의 가장 뛰어난 재주는 뭡니까? 변신술. 분신술이지, 그렇지, 분신술.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 이래가. 그래서 나중에 그 머리가 다 뽑히고 나서 중이 됐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이제 여기 이야기입니다. 지가 분신술을 하는 말이 돼서 대머리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응. 그리고 이제 이게 분신술을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가 다양한 시간, 공간, 인간에 자기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죠? 모양은 똑같은데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제 글자가 겹칠 때의 문제, 그 다음에 자가 있는데 축이 와버리면 자가 갑으로 볼 때 인성의 작용에 흔들림이 올까 안 올까? 온다. 자축합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목적지 A 지점으로 가는 데 있어서 친구 만나 중간에 떡볶이 묵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가 인을 만나도 그렇죠. 갑자일 때 갑자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논제를 했어. 그 상태에서 인이라는 글자가 세운에서 올 수도 있고 팔자에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자가 온전히 갑하고의 관계에서 여태까지 하던 짓을 하겠는가? 아니라.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뭐하고 똑같냐면 갑이 갑자에서 그 구성 자체가 행위하다가 인을 만난다는 것은 누가 심부름 가는데 신발끈이 흩어져서 그거 매려고 고개를 숙이는 작용하고 같은 거야. 나쁘다 좋다는 아닙니다. 왜냐면 해필 그때 돌빼기가 저 앞에서 날아왔으면 신발 끝맨다고 대가리 숙일 때 지는 안 죽겠지, 그죠? 그런데 그게 100m 달리기로 보면 달리기 하는 사람이 신발끈이 풀어져 가지고 발이 엉키면 넘어질 수도 있겠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글자를 12글자를 다 돌려볼 때여야 온전히 일주일의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를 가지고 위에 천간의 10개의 만남과 밑에 지지 12개의 만남을 공부했다면 그게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이제는 축부터는 쉽죠. 그지? 예를 들어서 뭐 을축을 한다면 쉽잖아. 같은 방식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구나. 됩니다. 자, 음양을 공부 가리키는데 양을 가리키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마쳤어. 지구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구의 반을 딱 또해가 반이 어떻다고 가리켰어. 나머지 반은 사실은 안 해도 되지. 되잖아. 이거의 반대인데 다. 자, 오늘은 도둑놈이 주인입니다 하면 손님이 누구? 도둑질 당하는 사람이거나 공팔관이거나. 자, 늘 우리가 이제 그 음양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음양의 관계일 때 초기에 교과서만을 가지고 공부하거나 잘 들어야 돼. 개념이 없는 선생님으로부터 음양을 배운 사람은 한계점에 딱 도달합니다. 어떤 한계점이냐면
교과서에 뭐라고 돼 있어? 양이라면 이제 태양, 밝음, 펼쳐짐, 남자 이런 식으로만 자꾸 배워. 그러니까 이제 음은 뭐라고 생각해? 태양의 반대말이니까. 달? 근데 달도 양이에요. 달도 금음이 되면 음이지만 보름이 되면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논리적인 오류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결국은 또 칠부능성에서 고민하는 천간의 12운성 포태법 음양 간의 관계를 이해 못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술을 먹는다 하면 주인은 누굴까요? 나겠죠, 그죠? 내가 술을 먹고 있는데 술 판 사람이 볼 때는 양이 무엇일까요? 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술병이 비어지면 내가 갈까, 아이가? 비어지면 또 다른 걸 시키든지. 그리고 술병이 비어져야 내가 선불제가 아니면 돈을 이제 받을 시간이 가까워지. 자, 주인은 술 팔아서 돈 버는 게 목적이다, 아니다. 그냥 내가 술채가 기분 좋은 게 목적이다. 아유라. 술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말로는 내가 손님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음양의 관계를 다양하게 보는 눈을 첫 공부에서 잃으면 12운성 포태법은 음양 관계는 때려주고도 이해를 못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게 안 맞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다른 데서 뭐 고급방까지 다 떼고 뭐 나 선수입니다 하고 올 때 뭐 묻는 몇 가지가 있어요. 등급별로. 그래서 뭐 문화센터 좀 댕겼습니다 하면 음양으로 조지가 이제 아이고 내가 머구리구나. 왜냐면 새로운 학원에 오면 일단 조지나야 될까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머구리 만드는 방법이 문화센터에서 1년 했습니다 하면 음양으로 조져야 되고 문화센터에서 좀 하면서 뭐 그 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은 여기도 뭐 좀 해가 손님도 좀 뭐 이제 한 2년차 돼가지고 좀 해볼 줄 압니다 하면 그 음양과 오형으로 조지면 되고 한 5년 했다 하면 이제 12운성 포태법의 음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러니까 한 5년 했다 하고 전문적으로 이제 5년을 그냥 세월의 5년은 여기 많잖아. 그런 5년 말고 아주 집중적으로 5년 했다 할 때 12운성 포태법에서의 음양의 관계론을 이야기하면 이건 내 대학원을 나와도 배운 거로만 이해한 사람은 뭐가 안 돼? 남을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남은 설명을 못해도 남한테 못해도 자기 스스로가 고개를 끄덕이는 일에 한계를 가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뭐 서두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주를 감명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가까운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사주를 만세력을 딱 펼쳐보고 하고 3초 만에 딱 아는 방법의 빠른 공부 방법은 일주론의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일주론 공부했습니까? 하면 다 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갑자 이러면 갑자에 대해서 한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내 갑자라는 일주가 있는데 올해 같은 신축년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건 따로 안 배웠는데 이런. 아니 누군가의 일주가 갑자라 치자. 그게 늘 해마다의 세운을 만나나 안 만나나. 그런데 갑자 공부는 다 했다는데 갑자가 신축을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 하면 그건 안 배웠다 카이. 내가 할 말이 있나. 그 공부는 의미가 있나 없나. 그 반피들이 모여가지고 일주론 공부 좀 했습니다. 뭐 12운성은 다 뗐습니다. 이럴 때는 쓰는 거다.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못 쓰지. 그리고 고춧가루가 집에 많아. 그러니까 물어봤어. 고춧가루로 무슨 음식을 합니까? 하니까 음식은 아직까지 그 뭐 어디에 넣는지는 모릅니다. 깍두기 하는데 고춧가루를 넣는지 밥을 하는데 고춧가루를 뿌려야 되는 건지 라면에 고춧가루 그거는 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집에 고춧가루가 아무 많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급해하는 공부에 빨리 사주를 갖다 질문을 봤을 때 한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는 많은 경험은 더 필요하지만 그 많은 경험이라는 거는 그 선생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설레발이고 그것도 그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북목을 풀고 우리 이제 늘 경직된 삶을 하는 데에서 근육 운동은 원칙이 딱 있습니다. 안 쓰던 근육을 통해서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수축 이완의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거북목의 특징이 벽에 기대가지고 무릎을 살짝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벽에 몸을 기대고 등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살짝 무릎을 숙인 상태에서 손을 쭉 올리는 게 안 돼. 그러면 그게 거북목이야.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래 자세가 있어. 이래 기대, 반쯤 이래 기대가 기마 자세로 등을 기대가지고 올렸을 때 다 붙이고, 이게 안 올라가. 그러면 그거를 이제 풀어주는 방법이 어떠냐면, 거북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상 다른 근육, 그러니까 애들이 그 컴퓨터를 요새 좀 보면 이제 못 나빠지긴 하겠지만, 젊을 때는 여러분 옆으로 자는데 어깨 근육이 많이 아프나 안 아프다? 화면을 정면으로 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로 누구 하늘로 자는 사람. 아주 좋은 겁니다. 엎어지가 자는 사람. 중간중간 그럴 수도 있고, 옆으로 자는 사람. 저도 옆으로 잡니다. 그러니까 이래 편안한 인생을 한 번도 못 잡았어. 언제든지 막 토끼는 준비, 뭐 이래 속쓰린 준비 이런 게 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무너지는 게 어깨가 아픕니다. 저리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어깨 저리고 한 게 1차적으로 목에서도 올 수 있지만, 두 번째로는 옆에 이걸 갖다 대고 있을 때 이 근육이 그전같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거든. 이 건강할 땐 관계 없다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군대 나이인 20대 초반이 이제 술 배우기 한 2, 3년 돼가 뭐 어느 날 뭐 인생에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어서 술 먹고 깨구리가 됐다. 아무리 그래도 병원 가서 닌기로 맞고 3일이면 일 나지요. 일 난다고. 근데 그 나이가 들어서는 그래 엎어지는 거 말고 오른으로 가다가 대가리 받치고 자빠져졌는데 무릎 깨면서 일날 나다가 위로 자빠져졌는데 팔 뒤꿈치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복합적인 병이 생기는 거야. 이제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를 하다 흘러갔는데, 여러분 공부에서 이제 이 뭐 의욕이 난 있겠습니까? 저는 의욕이 없지만은, 의욕이 없어. 그 의욕이 없어서 뭐 다른 것들 하고 놀고 이렇지, 뭐 하늘이나 보고 땅이나 보고 뭐 이런 게고. 여러분들이 명리를 통해서 공부한 걸 가지고 그래도 뭔가를 살펴보겠다, 이 도구를 가지고 한다면 그 공부 중에 지금쯤 여러분이 걸러야 될 가장 바람직한 게 뭔가?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게 방법이라. 일주론이 좋다는 게 아니고, 일주론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공부한 거를 종합 테스트하는 필드 테스트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글자기를 갖다 붙이는 걸 계속 안 하면 안 되니까. 갑자를 동그라미 적어놓고 내가 공부하는 방법 이야기하지. 달력 큰 거에 집에 뭐 전자칠판이 없어서 선생님 같이 내가 공부를 못합니다, 이런 대도 안 하는 소리 하면 뭐 아가리 쨘다. 가로 세로 양쪽으로 다 잽니다. 달력 큰 거 보면 그 우리 받은 거 중에 은행에서 온 거, 말씀이 많잖아. 이게 없으면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가가면 돼. 그 달력이 몇 장이고? 아이씨, 달력이 몇 장인데도 모르나? 12장. 기본적으로 12장 아이가, 지지가 몇 개, 천간이 몇 개, 10개 아이가. 그 사실은 해보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12운성 공부법을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갑자, 을축 이렇게 있기도 하고, 갑으로만 시작하는 거는 갑자에서 갑인이 있고, 그지? 다양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천간을 놓고 지지에 전부 다 인성으로만 구성된 공부, 인성 중에서도 벌써 감이 와야 됩니다. 육식갑자를 일주론으로 공부할 때 지금 내 말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천간의 글자를 놓고 60개 중에 밑에 지지가 정인이 되는 것만 모아서 하는 방법, 편인이 되는 것만 모아서 하는 방법, 밑에 지지를 식신으로 까는 거, 상관으로 까는 거, 그 다음에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정인, 편인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모아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60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희망이 있다. 처음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했는가 안 했는가 물어보는 방법 가르쳐 줄까? 61주론을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며칠 걸렸습니까? 하루에 한 개씩 하면 쌤은 며칠 걸렸습니까? 그러면 다 60일이라 그래. 맞나 안 맞나? 60일 걸려서 60일 하루에 한 개씩 했는데 며칠 걸려요? 물으면 수학적으로 1 곱하기 60 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60일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 공부 안 한 사람이라니까. 반쯤 가면 뒤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 그 뒤에 거는 자동으로 돌아간다. 자동으로 돌아갈 정도 되면 사주 보기가 3초 만에 보는 게 딱 가능해지. 더더욱이 거기다가 질문이 던져지면 그건 1초 만에 다.